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한강변에 서 있는 강민재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다시 읽으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민재야. 이번엔 진짜로 너를 믿는다. 결혼식 날.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아버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접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버지. 강동훈.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복잡해졌다. 20년 전.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그리고 끝내 무너진 꿈. 그 상처는 민재의 어린 시절을 뒤덮었고 아버지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서 있는 이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민재의 약혼자였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5년 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뒤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다. 준혁의 차분한 눈빛은 민재에게 늘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민재는 불안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 모든 걸 바로잡는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민재의 아버지 강동훈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나이에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랑했던 여인 윤서영과 결혼하려 했지만 그녀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양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서연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동훈은 홀로 민재와 그의 형 강민수 두 아들을 키웠다. 그 뒤로 동훈은 결혼을 금지당한 자신의 삶을 아들들에게 강요하듯 특히 민수에게 완벽한 결혼을 꿈꾸게 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숨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준혁을 만난 순간 모든 게 변했다. 준혁은 민재에게 솔직함을 가르쳤고 사랑은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재는 결국 아버지에게 커밍아웃했다. 그날 동훈의 얼굴은 굳어졌고 집안은 한 달간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동훈은 변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다. 민재의 결혼식 소식을 듣고 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인 척했다. 민재는 그 점이 불안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이해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꾸미는 걸까? 민재와 준혁의 결혼식은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의 한 소박한 웨딩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조용히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훈은 최근 들어 이상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는 결혼식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민재의 형 민수에게도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는 30대 초반 성공한 변호사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훈은 민수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민재야, 너 결혼식 잘 준비하고 있지?
동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잘해라. 그리고 민수도. 이번 기회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구나.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결혼식이 민재와 준혁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며칠 뒤, 민재는 준혁과 함께 결혼식 장소를 둘러보러 갔다. 웨딩홀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 우리 둘한테 딱 맞지 않아. 화려하지도 않고. 우리답게.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민수와 만났다. 민수는 늘 그렇듯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민수가 말했다. 내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 내 결혼식에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하던데. 민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식을 이용해 민수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민재는 준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재야. 내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해야 해. 만약 아버지가 내 결혼식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너와 나. 우리 둘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와 대면해야 했다. 다음 날, 민재는 동훈을 찾아갔다. 동훈은 집 안거실에 앉아 결혼식 초대장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제 결혼식에서 무슨 계획 세우고 계신 거예요? 동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그냥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민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좋잖아. 민재는 그 말에 더 큰 불안을 느꼈다. 아버지의 미소는 진심 같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결혼식을 앞두고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상처와 기대는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민재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은 민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것이었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아버지의 편지와 그 떨리는 글씨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걸 바로잡는다는 그 말은 단순한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민재는 그것이 아버지의 오랜 상처와 얽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준혁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와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 아버지가 뭘 계획하든 우리는 우리 사랑을 지킬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재는 아버지의 과거를 떠올렸다. 동호는 젊은 시절 서영과의 사랑을 잃은 뒤로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 특히 민수에게는 완벽한 삶을 강요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늘 노력했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준혁을 통해 그 자유를 찾았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식을 민수의 결혼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점점 커졌다. 민재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동호는 최근 들어 결혼식 장소, 메뉴, 심지어 초대장 디자인까지 세세하게 관여했다. 특히 초대장 목록에 민수의 회사 동료와 몇몇 훌륭한 가문 출신의 여성들이 포함된 것을 보고 민재는 확신했다. 아버지는 민재의 결혼식을 민수의 결혼을 위한 무대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아버지가 내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면? 난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준혁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내 아버지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 그리고 민수 형도 알아야 해. 민재는 민수를 다시 만났다. 민수는 여전히 바쁜 변호사 생활에 치여 있었지만 동생의 걱정을 듣고 잠시 시간을 냈다. 민수는 민재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내 결혼을 내 결혼식에서 추진하려고. 그게 정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아버지가 우리 결혼식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형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고 초대 명단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재야. 아버지가 옛날 일을 잊지 못하신 거야. 서연 이모와의 일. 그때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뭔가를 되찾으려 하셨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하지만 내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민재는 민수의 말에 힘이 났다. 형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대면이 점점 더 불가피해졌다. 민재는 동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동훈은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재가 거실에 들어서자 동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지?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물었다. 아버지. 왜 제 결혼식에 민수 형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세요? 이건 저와 준혁의 날인데요.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민재야. 난 그냥 너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도 이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됐잖아.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 결혼식은 민수 형을 위한 무대가 아니에요. 저와 준혁의 사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동훈은 민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나? 난 그냥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어.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과 갈등이 뒤섞인 것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는 집을 나서며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아버지와 얘기했어. 하지만 아직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준혁은 차분히 대답했다. 민재야,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랑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민재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진심, 민수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 그는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것이었다. 결혼식 준비는 점점 더 바빠졌다. 민재와 준혁은 웨딩홀 장식, 음악 선곡, 그리고 하객 명단을 최종 점검하느라 정신없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심을 알기 전까지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한편, 동우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결혼식에 관여했다. 그는 웨딩 플래너와 자주 통화했고, 심지어 민재와 준혁이 원하지 않은 화려한 장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재는 그 모든 행동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아버지의 의도를 파헤치기로 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다. 동우는 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정리했고, 민재는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서재 책상 위에는 결혼식 초대장 목록과 함께 몇 통의 편지가 있었다. 그중 한 통은 낯익은 이름. 윤서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민재는 숨을 멈추고 편지를 읽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민재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다. 네가 내 곁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했을까? 난 민수에게 너와 내가 꿈꿨던 삶을 주고 싶었다. 이번 기회에 민수를 좋은 사람과 이어주고 싶다. 민재는 편지를 손에 쥔 채로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다. 민재의 결혼식은 단순히 축하의 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꿈을 민수를 통해 되찾으려는 무대였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했지만 자신의 사랑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었다. 민재는 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야, 내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우리 결혼식이야. 우린 우리만의 날을 만들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동훈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민수도 함께였다. 민수는 민재의 편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훈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뗐다. 아버지, 저희 결혼식은 저와 준혁의 사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민수 형의 결혼을 위한 무대가 아니에요. 동훈은 처음엔 말을 잃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재야, 민수야, 내가 잘못했나?
난 그냥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가 서영과 이루지 못한 걸 너희가 이루길 바랐던 거야.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상처를 제가 대신 메울 순 없어요. 동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민재야. 민수야. 내가 너희를 내 상처로 묶으려 했구나.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할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는 말했다. 준혁아. 우린 우리 사랑을 지킬 거야. 아버지가 이해하든 말든. 준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민재야. 우리 결혼식 최고로 만들자.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민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했지만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심이 정말로 변했는지,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다. 결혼식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재와 준혁은 마지막으로 웨딩홀을 점검하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준혁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동호는 최근 들어 조용해졌지만 민재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민재는 민수와 함께 아버지의 의도를 다시 점검했다. 민수는 동훈과 대화한 뒤로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다. 민재야. 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신 것 같아. 이번엔 너희 결혼식을 망치려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비해야 했다. 결혼식 전날. 민재는 동훈을 찾아갔다. 동훈은 집 정원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내일이 제 결혼식이에요. 저와 준혁에게 이 날은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도 그걸 아시죠?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준혁도 좋은 사람 같더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 했지만 여전히 미묘한 불안이 남았다. 결혼식 당일. 서울은 맑고 차가운 겨울 햇살로 빛났다. 웨딩홀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하객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로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표정을 계속 살폈다. 동훈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에게 서약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깊게 묻어났다. 민재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이유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준혁아. 넌 내 자유야. 앞으로도 영원히?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아버지의 행동을 주시했다. 동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민재는 그의 손이 초조하게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시계 중간. 축하 연설 시간이 다가왔다. 동훈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민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혹시 민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지 두려웠다. 동훈은 천천히 입을 뗐다. 오늘 내 아들 민재와 준혁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준혁. 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우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말은 예상치 못한 진심이었다. 하지만 동훈의 연설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너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민재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동훈의 말은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민재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동훈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완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민재는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의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가 가족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버지의 연설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이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민재와 준혁은 신혼여행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별장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다짐하며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과거를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동훈이 서연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상처와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민수와 함께 아버지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로 했다. 민수는 민재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많아. 서연 이모와의 일, 그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수는 동훈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서연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뒤 민수는 서연이 현재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재와 민수는 부산으로 향했다. 카페는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서연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동훈의 아들들임을 알아챘다. 민재, 민수, 동훈이 잘 지내지?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아픔이 묻어났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서 민수 형의 결혼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도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훈과 나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이 가난했고, 동훈의 부모님이 반대했지.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동훈은 홀로 남았어. 그 뒤로 동훈은 너희를 통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으려 했던 거야. 민재는 서연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상처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사회, 그리고 시대의 무게가 얽힌 깊은 상처였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모. 아버지가 아직도 이모를 잊지 못한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훈은 이제 너희에게 집중해야 해. 나와의 과거는 그냥 추억일 뿐이야. 민재와 민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동훈과 다시 대화하기로 했다. 동훈은 집에서 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뗐다. 아버지. 우리 서연 이모 만났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리 결혼에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아요. 동훈은 놀란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잃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민재야. 민수야.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서연과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너희에게 강요하려 했어.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린 각자의 행복을 찾을 거예요. 동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너와 준혁이 행복한 걸 보니 나도 조금씩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가 완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민재와 준혁은 별장에서 돌아온 뒤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변화가 진심인지 계속 고민했다. 동훈은 최근 들어 민재와 준혁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고 민수의 결혼에 대한 언급도 줄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버지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상처가 언제 다시 드러날지 몰랐다. 민수는 민재와 함께 아버지의 과거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들은 동훈의 옛사진과 편지를 모아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동훈은 서연과의 사랑을 잃은 뒤 모든 것을 가족에게 쏟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아들들에게 전가했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과 민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동훈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와 준혁, 그리고 민수 형의 미래요. 동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준혁과 너를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민수, 너도 내 길을 찾아야지.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제 행복을 찾을게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거예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충분해.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준혁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린 서로를 믿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 아버지도 우리를 믿기 시작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했고,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변화가 진심인지,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민재는 계속 지켜봐야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재와 준혁은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렸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매일 서로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밤이면 한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준혁의 곁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동우는 점점 더 변했다. 그는 민재와 준혁을 자주 초대해 밥을 먹었고 민수와도 더 자주 대화했다. 민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동우는 더 이상 민수의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들의 행복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민재는 동훈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와 준혁은 매일 행복해요. 아버지가 저희를 이해하려 노력해준 덕분이에요. 아버지의 상처도 저희가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동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와 민수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동우는 말했다. 너희가 행복한 걸 보니 내가 서영과 이루지 못한 꿈도 이제는 괜찮아.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지켰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강해졌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의 곁에서, 동우는 아들들의 행복 속에서,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사랑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상처는 치유되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다.